지난번에 올렸던 스킨부스터 총정리랑 리투 편이 조회수가 벌써 몇만이 넘었어요. 댓글도 막 100개 넘게 달렸어요. 저 사실 준비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요새 스킨 부스터가 정말로 핫해요. 예전에는 리프팅 시대였다면은 요새는 스킨 부스터의 시대죠. 요새 난리 났잖아요. 막 청담동, 한남동 이런 데서 품절 사태도 됐고요. 근데 스킨부스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요? 맞았더니 아프다, 효과가 가장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던데. 아, 우리 PD님 또 이상한 얘기 어디서 들으셨네. 누가 그래요, 누가? 저희 어. 유튜브 댓글에서 싸늘하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본인한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걸 받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볼륨이 필요해. 그런데 리쥬란을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죠. 왜냐? 리쥬란은 속건조가 심하신 분,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분,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유명하다고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니고 친구가 맞고 좋았다고 해서 다 나한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리투 맞아봤는데 후기 사진처럼 팔자가 펴지지 않아요. 광대 부분까지 낮아서 뻐근한 게 거의 5일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돈만 날립니다. 팔자는 수술 아니면 필요가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리투어로 팔자가 펴지지 않습니다. 팔자주름은요, 필러가 좀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제가 리투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리투어는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볼륨용은 아니에요. 리투어의 목적 자체가 피부를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스팀 다리미, 뭐 이 정도의 느낌? 우리가 옷을 스팀 다리미로 다리면은 살짝씩 이렇게 펴지잖아요. 근데 붉은 주름은 안 펴지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리투어가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팔자주름 중에 입 옆까지 이렇게 내려온 팔자주름, 여기가 펴지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댓글은요? 스킨부스터랑 써마지랑 완전 다른 건데 비교라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써마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탄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탄력을 올리려고 써마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노화된 콜라겐, 그 다음에 엘라스틴, 이런 세포의 기질 성분이라고 하는 거를 열로 망가뜨리고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의 기질이 뭐냐? 리투어가 그 세포의 기질 성분이죠. 결국은 써마지를 해서 얻으려는 이 효과나 리투어를 주입해서 얻으려는 이 효과는 저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투어를 설명을 할 때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주사형 써마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리투어 그래서 얼만가요? 야, 이 비용이 참, 일단은 병원마다 다 달라서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리투어는 스킨 부스터 중에서는 좀 가격대가 높은 축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1cc 얼마냐로 놓고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리쥬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축에 속해요. 손주사 말고 기계로 하면 덜 아프지 않냐 했더니 손주사가 효과가 더 있대요. 리쥬란만큼 아프다는 소리에 접었네요. 통증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손주사냐 그렇지 않냐, 캐뉼라냐 그렇지 않냐, 뭐 인젝터냐 그렇지 않느냐, 뭐 요거보다도요 어떤 층에다가 주입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리투어라고 하는 성분, 그러니까 그 세포의 기질이죠. 이 성분이 어디에 필요하냐? 저는 깊은 층하고 얕은 층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층은 캐뉼라를 이용을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얕은 층은 인젝터라고 하는 거의 도움으로 저만의 이 손기술로 놓는데, 그거는 맞아본 환자분들이 거의 통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리쥬란을 인젝터로 안 아프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리쥬란 인젝터 효과 없던데요? 저는 리쥬란을 인젝터로 시술을 했을 때 바늘 깊이나 용량,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젝터로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하면은 원래 피부 컨디션이 좋으셔서 리쥬란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없었던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젝터를 이용을 했을 때 깊이 조절을 잘못하든지 한 번에 넣는 용량이 많든지 하면은 새는 양이 많아서 좀 효과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젝터라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리투어 사체에서 원료를 얻는 거라 좀 뭔가 섬뜩함. 미용을 위해 사용한다는 게 좀 비윤리적으로 느껴져요. 더 절실한 화상 환자들한테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슈죠.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리투어라고 하는 거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AATB
AATB라고 하는 그런 미국 조직은행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AATB 자체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조직관리 기준을 가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증자 선정, 기증자의 병력,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슈까지 이 전 과정을 다 AATB에서 관리를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용적 사용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미용적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조직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투오가 윤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안전성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쥬란 힐러 맞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고생만 하다가 효과 체감도 못했는데 워낙 민감한 피부라서요. 리투오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리투오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부가 뒤집어진 게 정말 리쥬란 때문이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리쥬란 자체가 염증 같은 걸 줄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술이거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취 크림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텐즈님께서 만약 저한테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리쥬란을 해드려 볼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마취 크림을 안 발라도 아프지 않거든요. 약간 따끔따끔 거리는 정도예요. 실제로요, 제 환자분 중에 너무 예민해서 리쥬란을 받아도 뒤집어지시는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취 크림을 안 바르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리쥬란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피부도 안 뒤집어지시고 피부 자체도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환자분은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하는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해서 뒤집어지신 게 마취 크림 때문인지 아니면은 리쥬란 때문인지를 먼저 좀 판별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하셨는데도 뒤집어진다 라고 하면은 리쥬란뿐만 아니라 저는 리투오도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엑소좀 같은 바르는 형태의 스킨 부스터를 하면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런 거를 쪼여서 침투시키고 염증을 좀 깔아앉히는 방향으로 제가 시술을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스킨 부스터 편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누구는 스킨 부스터 대신에 울세라 써마지 1년마다 꼭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 어렵다. 어려우실 거 없습니다. 저의 솔로몬의 선택은 둘 다 해랍니다. 울세라 써마지는요, 울세라 써마지의 그런 영역이 있고요. 스킨 부스터는 스킨 부스터의 영역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둘 다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부작용 설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사실 뭐 제가 부작용을 그래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뭐 라플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라겐 자극제라고 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결절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 결절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결절 생길 수 있죠. 왜 생기냐? 결절은요, 스컬트라든 주베룩이든 이 입자들이 고르게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과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의 아래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건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열을 주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깨버리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고르게 수화를 한다. 그 다음에 피부 속에서 고르게 퍼지도록 잘 시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스컬트라, 예전에 결절로 되게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콜라겐 자극제에 결절이 걱정이 돼서 리투오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리투오는 결절이 안 생기냐? 아니요. 리투오도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리투오 결절은요,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이런 거의 결절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결절은 뭔가 뭉쳐져 있으면서 여기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투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자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래서 리투오는 일단 수화만 잘하면 결절은 크게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생기더라도 이 결절은 리투오 분말들이 좀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잘 주입을 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주면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파마리서치 주식 사도 괜찮나요? 주식. 일단은 제가요, 주식을 사기만 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LC 바이오, 바임,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웃긴 게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시술이 아니고 소비자가 이런 거 공부해서 나한테 맞는 거 찾아야 한다. 의사는 그냥 시술자,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나한테만 마루타를 써서 맞으면 좋고 아님? 그럼 의사는 임상 경험 없이 소비자가 해달라고 해주는 건데 왜 비싼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소비자분들도 알고 고르시면 더 좋다는 거죠. 나는 내가 피부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지, 모든 거를 다 알고 답을 정해서 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최종적인 선택 그리고 시술은 피부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인 진단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도록 하고요. 뭔가 결정할 때 하나도 모르고 선택을 하는 거랑 조금이라도 알고 선택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텐즈님들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와, 정확한 정리 너무 좋아요. 여자들끼리 수다 떨면서 스킨 부스터 하는데 사실 리쥬란 말고는 뭐가 뭔지 정확하게는 몰랐거든요. 정확하고 솔직하신 영상 너무 좋습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쓰신 텐즈님 혹시 병원에 오신다면 저한테 꼭 댓글 썼다고 말씀 주세요. 사랑합니다. 목주름 없애는 것도 스킨 부스터로 가능한가요? 저는 목주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잔주름, 가로주름, 세로주름. 근데 이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잔주름은요, 탄력을 줘야 됩니다.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잔주름의 경우는 더블 타이트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가 있는데 더블 타이트를 이용을 해서 스킨 부스터를 주입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요. 더블 타이트는 바늘 고주파랑 인젝터가 병합이 된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고주파 자극을 준 거와 동시에 스킨 부스터를 주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 잔주름이 펴지면서 좀 짱짱해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필러를 하고요. 세로주름은 이게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에 그런 거라서 보톡스로 보통 해결을 합니다. 스킨 보톡스는요? 스킨 보톡스 좋죠. 근데 그 스킨 부스터랑은 좀 다르게 스킨 보톡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고요. 과한 걸 뭐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피부결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뭐 잔주름이 많을 때, 턱 라인에 과한 볼륨이 있을 때, 모공이 클 때, 피지 분비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이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시술 받을 수 있어요. 필러웨이브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한 달 간격으로 3번 받으라고 하네요. 왜 한국에서는 모든 스킨 부스터들이 한 달 간격 3번이라고 하나요? 상술인가요? 필로웨이브를 한 달 간격으로 3번.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예. 다른 곳에서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검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힐로웨이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권유를 합니다. 보통 저한테 또 환자분들 질문하시는 게 힐로웨이브랑 기존 필러랑 뭐가 다르냐? 힐로웨이브와 필러의 가장 큰 차이는 물성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요. 필러가 추파춥스 같은 그런 사탕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힐로웨이브는 약간 솜사탕 같다고 많이 비유를 드려요. 되게 무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볼륨이 채워지고요. 한 3개월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럼 왜 하냐? 3개월 뒤에 없어지는데 왜 하냐? 힐로웨이브는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스킨 부스터라서 즉각적으로 볼륨이 차오릅니다. 스컬트라 주베로 좋죠? 근데 얘네는 넣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근데 힐로웨이브는 바로 볼륨이 차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러워요. 누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면요, 녹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볼륨이 꺼진 환자분들에게는 일단 힐로웨이브를 맞아 보시고 내가 볼륨이 찼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보시고 이게 좋다 라고 하시면은 3개월 있다가 힐로웨이브를 계속 할지, 아니면은 뭐 지속 기간이 조금 더 긴 뭐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을지, 아니면 스컬트라, 주베루 이런 콜라겐 자극제를 맞으실지를 선택지를 드리는 편이에요. 힐로웨이브가 일종의 테스터 같은 거죠. 만족도는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우리 부스터? 이건 어떤 건가요? 덜 아프고 엠보도 없다고 해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고우리를 아시는 분도 있네요. 고우리는 액상형 PCL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술 받으면 광도 나고 반응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아프지 않고 괜찮아요. 오늘 정말 여러 댓글들을 보고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핫하게 뜨는 이 K주사 스킨 부스터가 자세히 알고 싶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뜨는 이 2개 영상을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스킨 부스터를 똑똑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